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if문 그리고 스위치문에 대한 조건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원래는 대면으로 좀 만났어야 됐는데 제가 이제 좀 공휴일이 껴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비대면으로 했다고 막 뭐 대충 보거나 뭐 그러지 마시고 같이 실습하고 따라하면서 같이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건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조건식의 if문 그리고 스위치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어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볼 거예요. 제어문이라는 것은 C 언어에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문법입니다. 예를 들어 뭐 조건문, 반복문 이런 것이 제어문의 종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떤 거를 해라, 뭐 어떤 거를 반복해라 이런 거를 할 때 또 쓰는 반복문이 제어문이라 할 수 있고요. 뭐 조건문은 오늘 배울 if랑 스위치문 두 개가 있고요.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수업 때 배울 건데요. for문, while문, do while문 이렇게 세 개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조건문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볼 거예요. 조건문은 예외 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문법입니다. 예외 사항이라는 것은 오늘 뭐 키가 뭐 몇 센치 이상 넘으면 안 된다. 아니면 몇 센치 이하면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럴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정 조건을 부여하고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지정한 문장을 수행합니다. 뭐 영상에서 봤다시피 뭐 키가 190 이상, 120 이하 이러면은 놀이기구에 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는 조건은 수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수식이 차이면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조건문의 종류는 C 언어 중에서는 if랑 스위치문이 그 예시가 됩니다. 그리고 반복문에 대해서도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반복문은 반복 행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운동장 몇 바퀴를 돌아주세요. 이런 것처럼 반복을 할 때 실행하면 되고요. 일정 형태, 뭐 문장 같은 거죠.를 반복해서 수행할 때 반복 조건을 주고요. 그게 거짓이 될 때까지 지정한 문장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뭐 계속 뭐 운동장을 뛰고 있을 때 뭐 계속 뛰겠다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것처럼 뭐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은 뭐 예를 들어 막 5바퀴를 돌았다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만해라 라는 것처럼 이제 조건을 주고 그 조건이 참이 아니다. 즉 거짓이다. 할 때 그 지정한 문장을 수행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래서 C 언어 중에서는 for문, while문, do while문이 그 예시입니다. 네, 얘는 이제 다음 수업 때 5주차 때 나갈 예정이고요. 일단은 오늘 볼 거는 조건문이기 때문에 조건문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조건은 뭐 봤다시피, 뭐 영상 보셨다시피 보통 무언가를 결정할 때 특정 조건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나 하면은 오면은 우산을 가져간다. 안 오면 우산을 가져가지 않는다. 라고요. 또 두 번째로는 키가 190 이상인가 그리고 키가 120 이하인가 라고 두 가지 조건을 걸어서 둘 다 아니면 탑승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뭐 다른 조건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엘리베이터가 저 꼭대기에 있다 하면은 계단으로 올라간다. 아니면은 엘리베이터 줄 서서 기다린다. 뭐 이런 것처럼
뭐 여러 개에 따라서 분기점이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조건 이런 걸 할 때는 보통 우리가 배웠던 그 연산자가 있어요. 조건 연산자라고 배웠던 적이 저희가 있습니다. 왜 이걸 왜 이걸 쓰지 않고 굳이 조건문을 더 만들어서 쓰냐? 라고 하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좀 이제 직관적으로 보자면은 제가 했다시피 실습 때나 실습 때 했다시피 저희가 코드입니다. 두 가지 정수를 받아서 이제 크기 비교를 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뭐 대소 관계에 따라서 부등호를 표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는 부등호만 했는데요. 만약에 등호도 포함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네, 길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뭐 등호가 아니라 아니면 무슨 다른 뭐 분기점이 한 4개, 5개, 뭐 10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면은 엄청 길어지겠죠. 내가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이제 뭐 효율성, 가독성 이런 거를 중요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막 분기점이 10개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그걸 하나하나 다 해주기가 참 힘들겠죠? 그래서 나타난 게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먼저 if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if문은 조건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네, 여기 조건이 여기 소괄호 안에 들어가고요. 여기는 조건식이 참이면은 중괄호 안에 있는 문장들이 실행이 됩니다. 네, 문법 구성이 간단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이 되는 네, 조건문입니다. 그냥 뭐 좀 어렵다, 낯설다 할 수도 있는데요. 뭐 똑같습니다. 뭐 이런 뭐 영어 문장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여기서는 if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뭐 만약 뭐라면 뭐뭘 것이다라고 뭐 해석을 했다라는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네, 여기 프로그램 C 언어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if 이제 조건식이 참이면은 문장을 수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if 조건문 구조를 보면은 먼저 if를 씁니다. if를 쓰고요. 조건식을 씁니다. 조건식을 쓰고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 명령문을 넣을 거면 명령문을 쓰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뭐 as if도 있고 뭐 else도 써야 되는데 얘네들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if만 써도 되고요. 두 개만 써도 되고 여기서 두 개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셋 다 써도 되고요. 아니면 else if를 또 써서 뭐 4개, 5개, 6개 이런 식으로 만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else if 문을 쓸 때는 또 if랑 똑같이 조건식이랑 명령문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else를 쓸 때는 명령문만 써야 됩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if 문을 사용해서 제가 코드를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가 a라는 변수에 a의 정수를 하나 입력받습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정수가 1이면은 야호 1이다 라는 문장을 출력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는 끝이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1을 입력했더니 야호 1이다 끝 이러는 문장이 나왔고요. 여기서 2를 입력했더니 끝이라는 문장만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 if에 있는 조건식이 거짓이기 때문이죠. 2는 1이랑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중괄호 안에 있는 printf 문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저기다 한 줄만 넣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 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1을 집어넣어서, 네, 1에서 야호 1이다. 야호 다른 숫자가 아니다. 기념으로 숫자를 하나 더 입력하세요. 뭐 이러면서 뭐 숫자를 더 입력받으실 수 있고요. 뭐 계속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더 식으로. 만약에 얘가 한 줄이면은 중괄호를 생략해도 됩니다. 중괄호를 생략해도 되고요. 만약에 나는 중괄호를 안 쓰고 싶은데 막 여러 줄을 쓰고 싶어요.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길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길어집니다. 뭐 가독성이 좀 나빠집니다. 네, 그래가지고 보통은 여러 줄 쓸 때는 괄호를 쳐서 네, 해주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여기 있는 코드는 값이 얼마가 될까요? 뭐가 출력이 될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정답은 뭐가 나올까요? 네, 정답은 4가 나오게 됩니다. 왜 4가 나오게 되냐 하면은 여기 if문에 있는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if문 끝에는 여기 중괄호 끝에는 세미콜론이 없습니다. 이 점을 꼭,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뭐 if문에 있는 조건식이 참이냐 거짓이냐만 판단을 내리지 그 안에 뭐 데이터 플러스 플러스 같은 수행문은 뭐 if문에 있는 조건식이 참이든 거짓이든 실행이 됩니다. 왜냐면은 뭐 세미콜론 여기에 이제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 거랬죠. 그래서 여기까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4가 나오고요. 만약에 데이터가 3보다 클 때만 데이터를 1 증가해 주고 싶다. 그러면은 세미콜론을 지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우시면 되고요. 그래도 헷갈린다 하면은 이거 왼쪽에 있는 코드에서는 if 하고 조건문하고 여기 원래 있어야 되는 뭐 뭐 수행할 문장이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생략이 되지 않고 이제 중괄호만 이제 딱 생략해서 if문을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예, 한번 봅시다. 근데 뭐 저기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보면은 비가 오면 우산을 가져간다. 안 오면 우산을 가져가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분기점에 대해서 다 if문을 쓰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게 비가 오면은 우산을 챙기는 문장을 수행할 거고요. 비가 안 오면은 우산을 안 챙기는 행동을 수행할 겁니다. 근데 이러면은 조건식이 두 개가 생겨요. 조건식이 두 개 생겨서 프로그램을 돌릴 때 조건식을 두 개 보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뭐 효율성을 이제 중시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조건식을 두 개를 보지 않고 이제 하나만 봐가지고 할 수는 없을까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else입니다. else는 if문의 조건식이 만족하지 않을 때 실행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조건식을 한 번만 수행하게 되면요. 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 if 이 분기점이 두 개다 그러면은 조건식을 한 번만 수행하게 돼서요. 수행 속도가 빨라지고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뭐 가독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뭐 프로그램 만드는데 안 써야 될 것 같은데요 하면은 네, 안 써도 됩니다. 네, 굳이 꼭 써야 될 필요는 없고요. 필요할 때마다 써주시면 됩니다. 봤다시피 여기서는 이제
네,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A가 1이면은 야호 1이다라는 문장을 써주고요. 아니면은 이제 야호 1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출력해 줄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는 1을 입력받아서 야호 1이다 라는 문장을 출력했고요. 오른쪽에는 2를 입력받아서 야호 1이 아니다 라는 문구를 집어넣었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처럼 이제 끝이라는 문구를 이제 1이 아닐 때, 아니 1일 때, 1을 입력받았을 때는 출력하고 싶지 않다 하면은 아까 봤던 식처럼 else 안에 여기서 끝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근데 이러면은 좀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길 겁니다. 네, 조건연산자랑 이제 if else문 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얘 뭐 비슷하죠? 조건에 있는 게 참이면은 여기 참 쪽에 있는 거를 수행을 하고요. 조건에 있는 게 거짓이면은 거짓에 있는 거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이때 아래 있는 if도 if 조건식이 참이면은 여기 있는 if 옆에 있는 거를 실행을 할 거고요. 만약에 조건식이 거짓이다 하면은 else 오른쪽에 있는 거를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같은 의미인데 뭐 둘 다 써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차이점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네, 좋습니다. 조건연산자는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된 명령문만 사용할 수 있지만 조건문은 여러 문장으로 구성된 명령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조건 연산자에도 이제 뭐 출력문 이런 걸 적을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여러 개, 뭐 값을 뭐 여러 개를 뭐 뭐 반환한다든지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if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문장으로 구성된 명령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봤다시피 뭐 printf 여러 개 써도 되고요. 아니면 scanf에서 뭐 받아서 써도 되고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조건 연산자는 주로 연산 결과를 반환하는 형태로 많이 쓰이지만 조건문은 문장을 수행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조건 연산자는 어쨌든 연산자이기 때문에 결과값을 반환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뭐 수식에서 봤다시피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나머지 뭐 이런 것처럼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그거기 때문에 보통은 연산 결과를 반환하는 형태로 많이 쓰이는데요. 하지만 조건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기로 나뉜다 했죠. 그래서 뭐 분기에 따라서 뭐 문장을 수행하는 형태로 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예시를 볼게요. 네, 둘 다 똑같은 코드입니다. 네, 만약에 value 뭐 가격이 10,000원 이상이다 하면은 뭐 적립할 포인트를 뭐 가격의 10%를 적립해 준다. 아니면은 가격의 5%를 적립해 준다. 이런 코드를 짰습니다. 네, 위는 이제 if else문으로 짠 거고요. 아래는 조건 연산자 물음표 사용해서 짠 겁니다. 어떤 게 더 편해 보이시나요? 위가 편하다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래가 편하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 뭐 정답은 없습니다.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뭐 위가 편한 사람은 위로 써도 좋고요. 아래가 편한 사람은 아래가
아래로 괜찮다고 생각하면은 아래로 뭐 아래가 편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코드를 볼게요. 만약에 이제 데이터 데이터가 5보다 크다 하면은 return 1, 그렇지 않으면 return 0을 수행할 거고요. 아래도 똑같습니다. 아래도 데이터가 5보다 크면은 1을 리턴하고요. 아니면 0을 리턴합니다. 네, 여기서는 어떤 게 더 편해 보이나요? 네, 여기서도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위가 편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래가 편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뭐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위가 좀 더 편한 사람이 많을 거고요. 여기서는 아래가 편한 사람이 좀 더 많을 겁니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얘도 좀 간결하게 쓸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뭐 보통 조건 연산자를 또 많이 씁니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뭐 이제 분기로 나눠져 있으니까 위로 쓰는 사람이 좀 더 많습니다.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뭐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이제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예시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키가 190 이상인가 체크하고 키가 120 이하인가 체크. 총 두 번을 체크해서 세 가지 분기가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키가 뭐 분포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키가 190이에요. 190은 안 돼. 하고 이렇게 범위를 좀 좁혀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120보다 작으면 안 돼. 해서 범위를 이렇게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if문을 하나만 써도 됩니다. 뭐 다른 뭐 연산자, 뭐 5월 연산자를 써서 해도 엔드 연산자. 네, 죄송합니다. 엔드 연산자를 써서 해도 되지만 if문을 여러 개 써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거를 다중 if문이라고 하고요. 다중 if문에는 이제 뭐 중첩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첩 if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if문 안에 다른 if문이 포함되는 형태입니다. 중첩의 개수 제한은 없는데요. 대신에 중첩이 많아질수록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가독성이 저하되며 버그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조건식을 계속 봐야 한다고 했어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그래서 이제 if문을 꽤 많이 쓰면은 그만큼 속도가 좀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을 짤 때 뭐 나중에 뭐 공부하겠지만 알고리즘 같은 거 공부할 때 아니면 뭐 자료 구조에서 뭐 공부할 때 이런 거를 뭐 잘 생각해서 짜야 합니다. 그래서 예시 코드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int 스코어에 85를 넣고요. 네, 먼저 첫 번째 if문으로 이제 스코어가 80보다 크냐 아니냐를 먼저 나눠주고요. 다음에 그 안에서도 이제 스코어가 이제 몇 점이 넘냐를 체크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스코어가 85점이니까 여기 if문에 있는 조건식이 참이죠. 그래서 여기 if문에 있는 네, 문장을 수행할 거고요. 또 여기 안에도 if가 있어요. 네, if는 이제 여기서는 스코어가 90이 넘냐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얘는 아니죠. 얘는 거짓이죠. 그래서 여기 else로 가서 당신의 학점은 B입니다. 가 출력이 됩니다. 만약에 75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75가 되면은 if문 여기 첫 번째 if문에 있는 게 거짓이니까 else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고요.
여기 else에 있는 if문의 조건식이 네, 스코어가 70보다 높다. 3이죠. 그래서 당신의 학점은 C입니다가 나옵니다. 네, 한번 궁금하신 분은 이거 따라서 해서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 다음에 연속 if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if 대신 else if를 써서 조건문을 나타낸 형태고요. 얘도 else if를 몇 개를 써야 하냐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중첩 if문 같이 이제 많이 쓰면은 조건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걸 유의해서 짜야 한다는 점.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코드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코드예요. 그래서 인트 스코어에 85점, 85를 넣고요. 여기서는 인트 먼저 봅니다. 위부터 스코어가 90보다 넘느냐? 안 넘죠? 그러면 다음 줄에 있는 else if문 갑니다. 여기 else if문에는 스코어가 80보다 넘냐? 에 넘죠? 그러면 당신 학점은 B입니다가 나옵니다. 네, 만약에 여기도 75라고 스코어 값을 변경을 하면은 첫 번째 else if 문에 있는 조건식도 거짓이 돼서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else if 스코어가 70보다 넘냐? 조건식을 가진 else if 문에서 멈춰서 당신 학점은 C입니다가 나오게 될 겁니다. 네,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똑같은 코드입니다. 똑같은 코드예요. 뭐 80보다 넘냐, 뭐 그래서 뭐 90보다 넘냐 해서 당신 학점 A입니다. 그 옆에는 보면은 스코어가 90보다 넘냐? 네, 그래서 당신 학점은 A입니다가 나오게 됩니다. 어, 여기서 어떤 사람은 왼쪽이 편하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이 편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네. 혹시 학생들은 뭐 어떤 게 더 편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예, 뭐, 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눈에 좀 알아보기가 편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조건식만 봐도 뭐 90점, 80점, 70점 뭐 딱딱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한눈에 알아보기 편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좀 더 빠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만약에 여기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두 번을 봐야 되죠. if문에 있는 조건식이랑 else if에 있는 조건식. 여기도 첫 번째 if문에 있는 조건식이랑 그 안에 있는 if문의 조건식 두 개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얘 스코어가 65라고 되어 있어요. 65. 65라고 되어 있는데요. 65라고 만약에 설정을 했으면은 얘는 여기 이품에 있는 조건식, LG 이품에 있는 조건식 하나, LG 이품에 있는 조건식 두 개, 그리고 LG까지 가봐야 합니다. 총 3개 조건식을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 조건식 하나를 봤습니다. if에 있는 조건식을 하나 보고요. 얘가 아니야. 그러면 LG 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조건식도 봤습니다. if 두 번째 조건식 스코어가 70보다 넘냐?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식 두 개를 가지고 당신 학점은 D 또는 F입니다를 출력하게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각각 이제 장점이 또 있고 뭐 이제 단점도 이제 좀 있습니다. 네, 그 뭐 지금은 이제 뭐 1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뭐 좀 편하신 걸로 하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좀 큰 프로젝트 같은 걸 한다 하면은 좀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뭐 이런 테크닉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개의 코드 차이가 혹시 보이시나요?
네, 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80초과 90 이하라는 조건식을 써줬고요. 여기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80 이상만 써줬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둘 다 실행을 하면은 닥시의 학점은 B입니다만 나오게 될 겁니다. 네, 한번 뭐 궁금하신 사람은 이거 한번 쳐봐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분명히 좀 엄밀하게 쓰려면은 오른쪽으로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왼쪽처럼 써도 잘 동작이 되나요? 라고 물어볼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스코어가 85입니다. 그래서 뭐 점수가 0부터 100까지 있다고 칠게요. 0부터 100까지 있다고 쳤을 때 첫 번째 이 부분을 만났을 때 스코어가 90이 넘냐 안 넘냐를 봅니다. 85는 90보다 크지 않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컴퓨터는 저 스코어하는 변수가 90보다 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else if문으로 갈 때 이런 식으로 범위가 이런 식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즉 이제 90보다 넘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음 else if문을 봤을 때 스코어가 80이 넘느냐를 봤습니다. 네, 뭐 0부터 90까지 있는데 스코어 변수에 있는 값은 85고 스코어에 있는 변수 값은 80보다 넘으니까 이거 맞아! 하면서 당신의 학점은 B입니다 해서 멈추게 됩니다. 또 다른 예시 볼까요? 이제는 int에 75라는 값을 적었습니다. 뭐 점수가 0부터 100까지 있다고 칠게요. if문을 먼저 만났습니다. if문 조건문이 스코어가 90보다 넘냐 안 넘냐를 봤습니다. 넘냐 안 넘냐를 봐서 75는 90보다 넘지 않죠?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 돌릴 때 컴퓨터는 저 스코어라는 변수가 90을 초과하는 숫자를 가진다는 생각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다음 조건문으로 넘어갈 때 이제 90 초과인 숫자는 이제 생각하지도 않고요. 이제 다음 else if문에 있는 조건식을 봤을 때 75는 80보다 크지 않나요? 그러면은 또 이제 80보다 크다라는 생각을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컴퓨터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범위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as if문 갔어요. 여기서는 이제 75가 이제 70보다 높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75라는 값을 인식을 해서 당신의 학점은 C입니다.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굳이 굳이 뭐 엄밀하게 사용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을 돌아갈 때 알아서 잘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이러면은 좀 이제 좀 깔끔하게 짤 수 있을 것 같죠? 만약에 여기서 저는 뭐 이제 if문을 쓸 때 이거 좀 더 이전 테크닉 말고 또 다른 테크닉은 없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약간 if문을 좀 깔끔하게 만드는 영상을 좀 이제 찾은 건데요. 중간에 안 배운 함수라는 게 있어요. 함수는 이제 1학년 이제 기말고사쯤에 볼 내용이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 알아봤으면은 좋았을 내용이어가지고, 네, 일단은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배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조건이 참이면 요런 코드, 거짓이면 저런 코드를 실행하고 싶을 때 if 문법을 갖다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if 문법이 많이 중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경우 코드가 오른쪽으로 쭉 밀려나게 됩니다. 자, 이걸 네스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네스팅이 많으면 이해도 어렵고 읽기도 싫기 때문에 자, 이걸 간단하게 보기 좋게 작성하는 법을 몇 개만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회원가입 기능을 만들고 싶어요. 간단한 회원가입 기능 만들 때도 체크해 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유저가 아이디랑 비번을 제출하면 아이디가 중복인지, 아이디 길이가 적절한지, 그리고 비번 길이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간단하게 코드로 작성해 보면 대충 이렇게 if문들이 많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각각 거절 상황마다 거절한 이유 같은 것도 제공하거나 그래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비번 짧음, 아이디 짧음, 아이디 중복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간략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실제로 기능 구현할 땐 훨씬 더 많은 if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네스팅된 if문들이 많으면 나중에 봤을 때 이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자, 이런 네스팅 같은 걸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한 3개 정도의 리팩토링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첫째, AND나 5월 연산자로 if문 개수 자체를 이렇게 줄여버리는 거예요. AND 기호를 갖다 쓰면 조건식을 동시에 여러 개를 검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if문이 여러 개가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더 간단해 보일 수 있겠죠. 근데 단점은 이런 식으로 조건 여러 개를 동시에 검사해버리면 아까 코드랑 로직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코드가 좀 복잡해지면 이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도 있는데 가드 클러스라는 거를 도입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인버전이라고도 부르고요. 이게 뭐냐면 if문을 작성할 때 else 부분을 보통 맨 밑에다 두는 경향이 있는데 자, 이런 else 부분, 그러니까 예외 처리하는 부분을 전부 다 맨 위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이 코드를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면 아까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조금 더 읽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if 안에 코드가 한 줄밖에 없으면 중괄호 축약 같은 것도 가능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요. 훨씬 더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맞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 네스팅도 줄일 수 있고 조금 더 보기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면 성능충들은 좀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else 없이 if만 저렇게 써 버리면 실행되는 코드가 좀 많아가지고요. 성능적인 단점 같은 것들이 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싫다 그러면 함수를 하나 만들어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안에다가 return 같은 거 활용해 두면 조기 종료 같은 걸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성능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을 것 같네요. 실제 에디터 같은 데 보셔도 이 부분을 인버전 해주세요 라는 버튼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거 갖다 쓰면 편리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자, 보기 싫게 네스팅된 부분을 함수로 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스팅된 부분을 펑션 안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고요. 자, 그 다음에 펑션을 여기서 이렇게 갖다 쓰는 거예요. 이러면 조금 더 보기가 편해질 수도 있고요. 물론 펑션을 만들 때 주의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펑션 본연의 기능이 뭐냐면 뭔가를 집어넣으면 뭔가를 배출하는 게 펑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동작하도록 디자인해 놓는 게 좋고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펑션으로 만들어 둔 걸 이제 테스트하기도 쉽고 나중에 이해도 쉬워집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단점도 있습니다. 자, 재사용을 안 할 것 같은 그런 코드들을 펑션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전체적인 그냥 코드가 더 길어질 뿐이고요. 그리고 펑션으로 분리하면 이제 펑션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시선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로도 좀 복잡해질 수 있고요. 이런 단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펑션 쓸지 말지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기능 구현을 위해서 코딩을 할 때도 있는데 자, 코드 관리를 위해서 코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관리를 위한 코딩 기법 같은 것들도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자, 근데 너무 초보 때부터 이런 거 할 필요 없고요. 코드 양이 길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리팩토링 기법들을 찾게 될 거고요. 네, 잘 보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이 부분을 깔끔하고 좀 더 보기 좋게, 가독성 있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 뭐 짧은 거 쓸 때도 뭐 굳이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 여기 영상에서 봤다시피 이제 뭐 코드가 길어지거나 할 때 뭐 이런 점을 하면은 좀 더 보기가 편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뭐 학생 스스로 생각해서 이러면은 좀 더 보기 편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만드시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굳이 안 해도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런 방법을 쓰면은 좀 더 이 부분을 깔끔하게 쓰고 이제 가독성도 좋게 할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조 네. 다음에는 또 다른 조건문인 스위치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볼 조건식이 3개입니다. 3개예요. 예, 뭐 여기서 봤을 때는 인트 뭐 스코어에 있는 변수값이 75니까 여기 세 번째 에지 부분까지만 가게 되겠죠. 만약에 이럴 경우에 어떨까요? 스코어라는 변수에 0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몇 번의 조건식을 봐야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를 봐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에즈까지 가야 되니까, 어, 너무 많죠.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의 단점은, 네, 앞 예시처럼 이제 조건식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많이 판단해야 되죠. 해서 비효율적입니다. 시간이 좀 빨리 뭐 안 가고, 빨리 좀 느리고, 뭐 실행을 해야 되는데 많이 느리고, 여기 뭐 중첩이 있다 하면은 더 느려지겠죠.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볼 게 스코어 값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해서 이와 같이 정해진 상수와 조건 비교를 하는 경우가 생각 외로 프로그램을 짤 때 많습니다. 해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조건문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그 이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게 스위치문입니다. 스위치문은 제어식의 값에 따라서 여러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소괄호 안에 있는 제어식 값에 따라서 각기 다른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변수 값이 이미 정해진 상수들과 비교할 때 유리함을 가집니다. 뭐 한번 기본적인 이제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를 쓰고요. 여기 괄호 안에 수식이나 변수 쓰는 뭐 쓰고요. 다음에 중괄호를 치고 안에 뭐 케이스, 디폴트 뭐 이런 거를 짜르륵 씁니다. 또 뭐 여기서 뭐 이제 만약 뭐 만났다 하면은 뭐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스위치문 실행 과정을 이제 좀 자세히 한번 뜯어볼게요. 네, 여기서는 제어식의 값을 일단 얻어냅니다. 그래서 케이스 옆에 써있는 값이랑 제어식의 값이랑 같으면 해당 케이스문에 있는 코드를 수행하게 됩니다. 뭐 여기서는 뭐 명령문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네, 또 여기서는 이제 또 케이스 옆에 있는 서입이랑 값이랑 다른 게 없다. 그러면은 디폴트로 가서 디폴트 문에 있는 코드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하게 볼 게 있는데요. break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브레이크에 다다를 때까지 코드를 수행하고요. 브레이크 문에 다다오면은 스위치 문을 빠져나가면서 수행을 멈춥니다. 네, 만약에 안 만나면은 계속 수행을 하고요. 만날 때까지 수행을 합니다. 네, 그 점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케이스 옆에 있는 쌉 값이랑 다른 게 없고, 아니 같은 게 없고, 디폴트 문도 없으면은 스위치 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스위치문에 있는 저 명령문들을 이제 뭐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예시 코드를 보겠습니다. 예시 코드를 보면은 int a에 8을 집어넣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스위치문에 a
A란 제여식 자리에 A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케이스 2 아니죠. 케이스 2 아니죠. 케이스 4 아니죠. 케이스 8. 케이스 8 맞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합니다. 프린트 F에서 2의 3승을 출력해 달라네요. 그래서 2의 3승을 출력해 줬고요. 브레이크를 만났어요. 브레이크를 만나서 스위치 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브레이크 문이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뭐 프로그램이 알아서 뭐 돌아갈 거니까 뭐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잘 돌아갈 것 같나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빼서 한번 실행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예 A에 있는 값을 1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케이스 1에 갔어요. 프린트 F 문의의 영승을 출력해 달라네요. 그래서 출력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멈출까요? 안 멈춥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쭉 갑니다. 내려갑니다. 2의 1승도 출력해요. 2의 2승도 출력하고요. 2의 3승도 출력하고요. 다 썼지만 나머지는 안 쓸래 귀찮아도 출력합니다. 이래서 브레이크 문을 안 쓰면은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다 쓰게 된다. 다 이제 명령문을 실행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때에 따라서 이게 좀 필요할 때도 있고요. 만약에 필요하지 않다 하면은 꼭 브레이크를 쓰셔야 되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예시를 또 가져와 봤는데요. 예시는 이제 학점 계산이에요. 절대평가에서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점을 나누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일단 90점 이상이니까 100점은 이제 뭐 똑같이 A죠. 그래서 A에 A, 케이스 10에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브레이크 문도 없어요. 그래서 100, 그래서 스코어 나누기 10일 때 이제 쭉 아래로 내려가서 저 grade A라는 문자를 grade에 집어넣고요. break를 해서 스위치 문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점수 100점, 학점 A가 나오게 되겠죠. 똑같이 이제 92를 입력을 했을 때도 이제 스코어 나누기 10이 9가 되니까 그레이드 변수에 A라는 문자를 집어넣고요. 브레이크를 만나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면은 점수 92점, 학점 A가 나오게 되겠죠. 네, 이제 그러면 59점을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스코어 나누기 10이 5가 되니까 여기 케이스에 맞는 뭐 숫자가 없죠. 그래서 디폴트로 가서 그레이드라는 변수에 F를 집어넣어서 뭐 점수는 59점, 학점은 F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간단한 경우에는 이제 또 한 줄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한 줄로 이런 식으로 써서 이제 출력을 해줘도 이제 뭐 똑같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 케이스 안에 들어갈 거는 숫자만 들어갈 수 있냐?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케이스 옆에 있는 거는 정수는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변수라던가 변수가 들어간 수식이라던가 아니면 문자열이라던가 실수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자는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또 얘가 또 얘가 또 문자는 이제 또
인트형으로 이제 바꿔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뭐 형 변화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형 변화 때문에 이제 문자도 여기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디폴트 문은 이렇게 뭐 맨 뒤에 놔도 되지만 맨 앞에 두거나 아니면 중간에 들어가도 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편한 데에 이제 두셔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스위치문에 있는 코드를 if else 문으로 바꿀 수가 있네요 라고 해서 질문할 수도 있어요. 네,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아예 똑같은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이제 코드입니다. 네, 그래서 뭐 편한 대로 뭐 익숙한 대로 편한 대로 뭐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게 정답이냐는 이제 뭐 사실상 없어요. 맨날 말했다시피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정답은 없지만 그 정답 안에서 뭐 효율성, 뭐 이제 가독성, 뭐 이런 걸 따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알고리즘 몇 개 몰라가지고 이제 뭐 코드를 짤 수 없다, 뭐 이런 거는 뭐 별로 일어날 일은 아니거든요. 특히 초보 수준, 뭐 1학년 수준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1학년 수준에서는 뭐 알고리즘 뭐 몇 개 몰라요 해서 뭐 프로그램을 못 만든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한 대로 뭐 스위치문을 쓰고 싶다 하면 스위치문을 쓰시고 뭐 if문을 쓰고 싶다 하면은 if문을 쓰시고 해도 됩니다. 네, 편하신 대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습 시간입니다. 실습은 네, 꼭 여기서 할 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1000만부터 1000만까지 정수 중 하나를 입력받아서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나타내고 그 다음 줄에 그 정수의 절대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진 나왔다시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잘 해결하셨나요? 이번 거는 좀 쉬웠나요? 네, 좀 쉬운 예제를 가져와서 한번 해봤는데요. 얘는 간단한 이제 if, else 문을 쓰는 방식입니다. 먼저 입력을 받아요, 숫자를.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 하면은 양수, 절대값 출력을 하고요. 저는 else if문에 a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식을 썼습니다. 해서 뭐 거기서 뭐 이제 차이면은 음수 해서 절대값은 이거 마이너스 a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짰고요. 그 다음에 else는 이제 0을 적었습니다. 순서를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 else if 대신에 if를 썼다 해도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제 뭐 프로그램만 잘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막 저랑 막 다르게 짰다 해서 뭐 좀 틀렸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잘 돌아가기만 하면은 다 되는 거니까. 예,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는 교재도 나와 있고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스위치문 공부할 때 많이 쓰는 예시 코드일 거예요. 네, 정수 두 개와 연산자 하나로 이루어진 수식을 공백으로 구분하여 입력받아서요. 수식과 수식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됩니다. 단, 정수는 만 이하의 수이며 연산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기호가 적히면 지원하지 않는 연산자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거는 좀 길게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 짜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서, 혹시 어려운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해서,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좀 두 가지 방법으로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는 if문을 쓰는 방법, 두 번째는 스위치문을 쓰는 방법으로 해놨습니다. 첫 번째 뭐 수식까지 입력하세요 뭐 이런 건 똑같고요. 이제 여기서 수식 수식이 뭐냐, 수식 연산자가 뭘 입력받았냐를 기준으로 전을 짜봤습니다. 해서 이 연산자가 플러스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짜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다 하면은 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값을 출력해 주시면 되고요. 또 곱하기 나누기도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뭐 다른 거는 예제로 지원하지 않은 연산자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네, 여기서도 예시처럼 똑같이 나오게 될 거고요. 또 이제 오른쪽도 이제 스위치로 이제 OP 변수 있는 문자를 받아서 이제 플러스면은 플러스의 한 값을 출력해주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한 값을 출력해주고 곱하기 기호가 들어갔으면은 곱한 값을 출력해주고 뭐 나누기 기호가 들어갔으면은 나눈 결과를 출력해주고 또 이제 다른 것들은 디폴트로 묶어가지고 지원하지 않은 연산자입니다 라고 써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브레이크 다 하나씩 다 걸어줬습니다. 세 번째 실습 문제입니다. 백준이라는 사이트를 수요일 수업에는 아마 뭔지를 안 알려줬을 거예요. 백준이라는 사이트가 약간 알고리즘 공부하는 사이트인데 네, 다양한 문제가 많습니다. 네, 다양한 문제가 많고 또 교재에서도 볼 수 없는 문제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뭐 혼자서 뭐 이제 공부하기에도 좋고 코딩 테스트 같이 뭐 나중에 기업에 들어갈 때 뭐 코딩 테스트 뭐 이런 것도 할 때 도움이 되는 사이트니까요. 네, 한 번씩 들어가셔서 한번 구경도 해보고 뭐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면 한번 풀어보시고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뭐 14,489번 문제를 좀 가져와 봤어요. 치킨 두 마리 사게 됐어요. 근데 통장이 두 개가 있는데 통장에 있는 잔액을 공백으로 구분하여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 줄에 치킨 한 마리 가격을 입력받아서요. 치킨 두 마리를 살 수 있으면 사고 남은 두 통장의 잔과 합을 출력을 하면 되고요. 살 수 없으면 현재 두 통장 잔고의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됩니다. 단, 통장 잔고와 치킨 한 마리 가격은 전부 10억을 넘지 않습니다.
예시 코드를 보면은 통장 하나에는 87원, 통장 2에는 31원 들어있고 치킨이 한 마리 2만 원이에요. 그럼 당연히 못 사겠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통장 잔액을 합한 거 118원을 출력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예시는 하나에 15,000원, 또 다른 하나에는 6,000원 있고요. 치킨 한 마리에 5,000원이래요. 치킨 두 마리는 10,000원이니까 뭐 지금 21,000원 가지고 치킨 두 마리를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치킨 두 마리를 사고 남은 금액 11,000원을 이렇게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실습 2에 있는 문제보다는 코드가 간단하게 짜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좀 교재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문제였어가지고 좀 헤매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하나씩 좀 조건을 찾고, 그리고 그에 맞는 이제 실행할 무언가를 생각하면은 좀 풀기가 쉽습니다. 한번 제가 만든 예시를 볼게요. 그래서 통장 두 개 잔고를 A, B라는 변수로 바꿔요. 다음에 치킨 한 마리 가격을 C라는 변수로 입력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장 잔고에 있는 게 치킨 두 마리 가격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은 치킨 두 마리 사고 남은 돈을 출력해 달라 했죠. 그러면은 조건을 걸어버립니다. 통장 두 개 잔고가 치킨 두 마리 가격보다 크냐, 크거나 같냐? 라고 조건을 걸어버려서요. 맞으면은 요거 통장 잔고 빼기 치킨 두 마리 가격을 출력을 합니다. 네, 아니면은 요거 그냥 통장 잔고를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간단하죠? 네, 이런 식으로 뭐 프로그래밍 뭐 잘하는 데에서는 좀 많이 연습하고 많은 이제 문제 이제 풀어보고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백준이라는 사이트도 소개해 드린 건데요. 네, 한번 구경해 보셔서, 가입도 해보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입니다. 과제는, 저번 시간에도 4개 중에서 3개만 내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5개 중에서 4개만 내주시면 됩니다. 저번 과제를 다 풀어서 아시다시피 과제가 웬만하면은 1번부터 이제 1번인 난이도가 가장 낮고요.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한번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그렇게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 과제 설명할 때도 그렇고 다음 과제 설명할 때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네, 첫 번째 과제 문제입니다. 네, 이 스포츠카 높이를 여기 입력을 받았습니다. 이거 100, 그리고 300 이런 식으로 입력 받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줄에 3개의 터널 높이를 공백으로 구분하여 입력을 받습니다. 뭐 99, 1000, 100만 뭐 이런 식으로 받고요. 그래서 스포츠카가 무사히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됩니다. 뭐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카 높이가 100이고 터널이 99, 1000, 100만 이렇게 있는데요.
99라는 높이를 가진 터널을 100이라는 높이를 가진 스포츠카가 통과할 수도 없죠. 네. 그래서 충돌 일어나고요. 여기서는 300이 있는데요. 오, 여기서는 이제 300을 거의 이렇게 딱 비등비등하게 터널이 있었네요. 그래서 결과는 무사합니다. 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저번에 이제 과제 2번 문제를 잘 그걸 해주셔서 이번에는 영어 문제를 가져왔어요. 대문자와 소문자를 공백으로 구분하여 차례대로 입력받고 대문자와 소문자가 이제 일치하는지 여부 따라서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는 대소문자를 입력받을 때 순서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뭐 대문자를 먼저 입력받든 소문자를 먼저 입력받든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뭐 첫 번째 예시에 봤다시피 소문자 Q랑 대문자 Q를 받았습니다. 네, 얘는 이제 또 다 Q죠? 네, 다 뭐 일치하죠. 뭐 일치하죠. 그래서 서섹스라고 떴고요. 두 번째는 대문자 A랑 소문자 Z를 입력받았습니다. 얘는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fail이 뜨게 됩니다. 만약에 얘네 알파벳을 바꿔도 결과는 똑같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요리 시간을 계산해 종료 시간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시각을 공백으로 구분하여 정수로 시와 분을 입력받고요. 그 다음 줄에 요리 시간이 분 단위로 주어졌을 때 종료 시각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요. 뭐 이게 14시 30분 이런 식으로 받고요. 20분 이런 식으로 받았으면은 14시 50분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만드시면 되고요. 또, 그러면은 0시로 바뀌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그것도 만들어야 합니다. 네, 23시 48분에서 25분, 이 지난 시간을 구해주세요 했더니 0시 13분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뭐 이상해가지고 뭐 24시 13분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땡입니다. 네, 과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4개의 나무젓가락 길이를 공백으로 구분하여 입력받고요.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최대 길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됩니다. 네, 주어진 나무젓가락으로 삼각형을 만들 수 없다면 no를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뭐 첫 번째 예시를 볼게요. 1, 2, 4, 8 이라는 길이를 가진 나무젓가락이 있습니다. 얘네로 삼각형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없죠. 그래서 no라고 출력을 했고요. 두 번째를 봅시다. 두 번째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네, 6, 8, 10. 뭐, 이 시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네, 6, 8, 10을 이제 가져와서 삼각형을 만들어서 좀 둘레가 24. 24니까 최대 길이인 24를 출력하게 됩니다. 뭐, 세 번째도 막 6666 이렇게 돼 있지만, 만약에 6, 7, 8, 9 이렇게 입력받았으면은, 네, 최대 둘레인 7, 8, 9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둘레인 24를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힌트를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1부터 6까지 하나씩 적힌 정육면체 주사위 3개를 던져서 다음 규칙에 따라 상금을 받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이 있고요.
세 개의 주사 위에 나온 눈을 공백으로 구분하여 입력받고요. 상금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됩니다. 네, 문제는 긴데요. 설명 때문에 좀 긴 거여서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만약에 뭐, 네, 또 결과를 보면은 뭐 2 하면은 여기 적다시피 같은 눈이 3개가 나왔으니까 10,000원 플러스 2 곱하기 1,000원에서 12,000원이 상금이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짜주시면 됩니다. 네, 단 뭐 일어날 수 없는 경우 막 7이 나왔다, 0이 나왔다 하는 경우는 무시를 한다 하시면 됩니다. 아유. 자, 제출 방법은 메일로 C소스 파일만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올라갈 때쯤에는 아마 수요일일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 봤으니까 이제 또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 23시 59분 59초까지, 아, 수요일이구나. 수요일까지 좀 넉넉하게 좀 드리려고, 예, 23시 59분 59초까지, 네, 제 메일로 똑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궁금한 점은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연락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이제 비대면으로 했는데요. 만약에 뭐 시험 기간이잖아요. 한 2주 정도 남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는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물어보셔도 되고요. 네, 혹시 뭐 수업하는 도중에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하면은 또 알려주시면은 친절하게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시고요. 영상 잘 보셨길 바라고요. 또 과제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네, 이번 이제 시험 기간 잘 지내고 다음 수업 때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은 다음 수업은 나중에 따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요일은 다 수요일, 화요일, 네, 똑같이 나갈 거고요. 시간도 똑같이 나갈 겁니다. 네, 날짜만 확정되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